안녕하세요. 푸딩님께서 본방 게시글에 질문 올려주셨는데 우울증, 공황장애 등 경두개 치료술 효과 좋나요? 약물 치료가 안 맞아서요. 효과 좋다는 분이 있는데 치료해 보신 분 있나요? 라는 질문해 주셨어요. 보통 여러 가지 그 뇌 기능을 자극해서 치료하는 방법, 요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기 경련 요법이라는 것도 있고 경두개 자기 자극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경두개 직류 전기 자극이라는 것도 있고요. 비침습적 신경 자극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 중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니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사분이 어떤 쪽으로 제공하시는지 그것을 처방을 내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 경두개 자기 자극술이라는 것이 있어요. TMS라고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전자기 코일 있잖아요. 그 코일에서 발생하는 그 자기장 그거를 머리 표면 통해서 두개골을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두뇌의 그 특정 부위에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아니면 억제시킬 수 있고 그런 뇌 자극술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기 경련 요법이랑 조금 다르고요. 의사마다 병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우울증이랄지 어떤 중증 강박증이랄지 어떤 그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많이 하고요. 경두개 직류 전기 자극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이것은 TDCS라고 이거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 두피 위에다가 그 전극을 통해서 뇌 표면에 약한 직류 자극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자발적으로 활성을 일으켜서 그 뇌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약물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거나 약물 치료의 부작용을 견디기가 좀 어렵다거나 그럴 때 그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이 직류전기 자극보다는 보통 자기 자극술, 경두개 자기 자극술을 많이 좀 얘기를 하거든요. 환우분들이나 내담자분들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둘 중에 어떤 건지 그 부분이 이제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그 캐톨릭 의대에서 내담자나 환우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서 발표를 했던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 외부에 우리 그 3차 신경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자극해서 그다음에 중추신경이랑 연결돼 있는 그 미주신경 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미주신경 그리고 그 3차 신경 외부에다가 그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자극하는 거예요. 자율신경 기능이랑 뇌신경망의 그 활성을 돕고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 귀 있잖아요. 귀나 목, 피부 아래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간접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거죠. 그런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3차 신경이 지나가는 곳, 이마나 이런 어떤 얼굴 이런 쪽 그 신경 가지를 자극해서 기분도 조절하고 또 그 관련된 뇌 영역 조절해줘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에 말씀드린 직류전기 자극법에서는 우울증이랑 뭐 인지 기능이 저하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멍하거나 이 기억력이 좀 약간 그렇거나 뭐 이런 것들 위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비침습적 신경 자극술은 보통 편두통이 있으시거나 어떤 그 군집성 그 두통 그런 것들이 있으시거나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과다
그 행동장애 요즘 많이 얘기하죠. 어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들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들은 어떤 것은 얼마 전에는 이것이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 결과가 좋게 나왔다라는 것은 활용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커버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커버가 좀 안 돼서 약간 그런데 푸딩님은 여성분이시고 증산 연차가 한 5년 정도 됐어요. 보통 5년이다. 그러면 이게 진단 받으시고 5년인 거죠. 그런데 진단 받기 전 보통 한국에서는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 증상을 가지고도 그거를 어떤 전문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진단을 받은 것이 5년이고 그 전부터 증상이 조금씩 있었는데 그것을 참고 또 참고 이러다가 도저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병원에 가서 처음에는 내과를 주로 가죠. 내과를 가서 종합검진 해보고 그 다음에 심장검사, 뭐 부정맥 검사, 뭐 다양한 검사 해보시고 이상이 없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로 가보라 그래서 거기를 가시고 이게 절차가 있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지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나는 공황장애 있어요. 공황 있어요. 공황 발작해요. 불안해요. 어떤 분은 그 다음에 뭐 대부분이 우리는 공황 발작, 공황 그쪽으로 불안장애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기입을 하시고 들어오시는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진단명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우울증과 강박 같이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강박 그다음에 공황장애 그 공황장애를 가지고 계시면은 뭐 광장공포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포증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통 약간 좀 조현병 쪽으로 레벨이 아주 얕게 중증이 아닌 상태에서 조현병을 살짝 가지고 계시면서 공황발작까지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으세요. 그것을 다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질문을 하실 때 그냥 그 질문에서 예상되는 거, 그 다음에 대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지만 보통 비전문가들은 다 뭐 이렇게 저렇게 정보를 습득해서 뭐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보통 그 전문가들은 그 환우나 내담자가 오픈하시고 나누기 원하는 그 내용 안에서 거기서 나눠지는 거죠. 오히려 전문가들이 많은 것들이 예상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상되는 것을 다 표현하거나 말하는 거가 그러지 않는 것이 전문가죠. 그것이 옳은 것이고요. 적절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저런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황만 가지고 있다. 공황이 한 몇 년 됐다. 근데 난 그 약을 먹고 막 계속 그러는데 지금 막 20년 됐다. 막 이렇다 칩시다. 대부분 그 정도 되시면 다른 것을 또 같이 가지고 계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정신의학과에서는 많은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훨씬 더 좋아졌고 많은 경우에 환우분들을 좀 예약을 많이 이렇게 받죠. 그러면 각각의 환우분들마다 어떤 분은 5분, 10분, 길면 15분 그리고 환우분들과의 그 대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뭐 정신분석학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랄지 나중에 또 다시 수료하고 이러신 분들 그리고 다른 상담 쪽으로 좀 보충해서 수료를 하신 분들 그리고 본인이 좀 힘들었고 어려웠었고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를 아파 보신 분들 알아오셨던 분들 그런 정신의학과
의사들 분들, 그리고 기질적으로나 인성적으로 좀 관계 중심적이면서 나누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정신의학과 의사분들 외에 다른 분들은 뭐 초기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으실 텐데 좀 환우분들이 굉장히 많거나 또 여러 가지 일에 지쳐서 번아웃 되거나 그 의사분 자신이 좀 번아웃 되거나 아니면 그 의사분들도 각각의 그 자기의 어떤 그 사정과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이 환우들을 대할 때의 어떤 방법론이랄지 그런 인간론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안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이것을 인도하고 어떻게 이제 배려를 하는지는 그거는 각각의 의사에 따라 다르겠어요. 근데 의사분들께서는 이렇게 이런 치료법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요. 특히 환우분들이 예를 들어서 환우분들이 한 뭐 1년을 약을 드셨는데 환우분들이 조금 약을 감약해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된다라고 좀 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좀 약을 드신 지 오래되셨고 중증 증상이 좀 잡히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한번 해보라고 그러실 수 있죠. 의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감약을 시도하다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시도한 첫날부터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뭐 둘째 날, 셋째 날부터 그러신 분도 계시고 이제 어떤 게 오나요? 금단현상이 오죠. 자, 금단현상은 그 증상의 연차에 따라서 각각 개인의 어떤 역사를 흘러왔고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고 지내오셨고 또 어떤 양육 태도로 부모님들께서 양육하셨고 또 어떤 삶에서 어떤 자꾸 그 트라우마가 있었고 여러 가지 개인의 스토리에 따라서 이 좌우될 수 있어요. 정신의학과 의사분들은 그렇게 환우나 내담자분들의 상황과 상태를 배려하면서 가시죠. 당연히 가시지만 의학적인 어떤 그 약을 처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서구나 유럽 같은 경우는 보통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분들이 전문심리상담사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그런 스타일로 돼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좋아졌죠. 여러 가지 뭐 유튜버들도 생겼고 여러 가지 좀 셀럽 같은 여러분들이 생겼고 뭐 이러면서 인식과 의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엄마들이 이렇게 바로 좀 데려가기도 하고 상담사에게 데려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세월을 많이 지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30대 이상, 뭐 40대, 50대, 60대 다양하게 계신데 70대 뭐 다양하게 계세요. 30대 이전은 지금 변화되고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거기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그 분야가 발전하고 또 확장되고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뭐 MJ 세대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30대 이후 40대 뭐 이렇게 되면 30대까지는 좀 걸쳐 있다고 생각하고요. 40대도 약간 그럴 수 있지만 많이 그 문화 안에서 그 당시에는 사회가 정말 생업을 하면서 살아가기 바빴고 나라 전체가 그럴 경우에는 어떤 분야든지 간에 좀 당장에 급한 것 외에는 그 분야들이 발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나 그건 역사 안에서 세계사나 역사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나 쓰담쓰담. 근데 그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분들은 이렇게 뭐 이런 다양한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우나 내담자가 약이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자, 제가 초반부에 다른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처방약은 처방을 받음과 동시에 일지 같은 걸 써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환우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 다 오픈하고 털어놓을 그 시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좀 어떨 때는 좀 약간 살짝 에러가 있으신 게 뭐냐면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정신의학과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예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대부분이 시간이 좀 없으시죠. 예약을 굉장히 촘촘하게
잡아놔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러 가서 닥터를 만나러 가셔서 좀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뭐 5분에서 길면 15분 하고 그냥 나오시죠. 그 다음에 바로 다른 환우가 곧바로 들어가고 예약된 이제 그런 약간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안 그러신 분들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내용, 그런 분들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치료 기법이나 요법의 변화를 주면서 약간 더 스피디하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뇌의 변화, 불균형, 의학적 이유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꽂혀 있으시죠. 정신의학과 의사분들은, 건강의학과 의사분들은. 근데 유럽이나 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아까 같은 경우 아이를 갖다가 먼저 상담실로 데려갔다. 근데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그 진단 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단 매뉴얼에 따라서 정신의학과에 가서 약을 좀 처방하는 게 낫겠다. 이러면 그 전문 심리치료사가 정신과 의사에게 리퍼를 해요. 정신과 의사에게 그 진단 그 내용을 써줘서 정신과로 가서 그 처방도 받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구나 유럽에서 좀 중증 증상을 느껴서 좀 위기감을 느끼고 정신의학과로 곧바로 갔다. 예를 들어서 자기 패밀리 닥터를 통해서 갔든 이제 뭐 인슈런스가 항상 한국이나 여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어떻게 커버되느냐에 따라서 곧바로 정신의학과에 갈 수도 있고, 패밀리 닥터를 통해서 가정의학과 자기 의사 그 통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만약에 곧바로 갔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정신의학과에서 약을 처방해 주면서 그 다음에 심리치료를 같이 처방을 해요. 긴밀하게 적극적으로 의학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렇게 인터액션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환우나 내담자를 돕습니다. 근데 한국은 일부 그런 것도 있고, 아직 뭐 이렇게 서구나 유럽처럼 이게 자리 잡혀 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뭐 공황장애 그런 것도, 공황이 무엇인지, 공황장애라는 그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한국으로 들어간 지 뭐 그렇게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이 개념이 들어간 지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30년 전에 막 공황장애 왔던 분들은 정말 죽을 병 걸렸는 줄 알고 막 걱정하고, 나 이제 죽는구나 막. 그 공황 발작이 오면 공황 발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불안 발작이나 뭐 과호흡이나 막 내용이 비슷해요. 좀 뭐 답답하다가 조금 이게 심해지면 막 질식감까지 들다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공황 발작이 다른 점이 뭔가요? 한 10분, 15분 후면 정말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로, 실제로. 그래서 누가 절벽으로 미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급박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 차이점이 있죠. 보통 전문 심리 상담사를 병행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뭐 유튜버들이나 또 비전문가들 중에서 그냥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나으신 분들도 유튜버를 활동을 많이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손쉽게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뭐 전문가들이 뭐 사무실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가서 뭐 만나기가 쉽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지금 약이 좀 맞지 않는다. 약을 디자인해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최적의 상태가 될 때까지 용량과 약의 종류와 그 비율과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 거죠. 그것이 잘 맞춰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각각의 사람마다 환우마다 내담자마다 다 다르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치료 방법은 시도하는 것은 괜찮다. 시도하는 것은 괜찮아요. 늘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지행동 치료나 다른 행동수정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나 요법 짧게 하는 거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들 또 재발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될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 치료 요법이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눴던 질문하신
치료요법이 뭐 어떤 분은 며칠 받고 이게 몇 개월 가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 몇 개월 가기도 한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이 멤버님들 중에서 이 치료법을 하셨는데 12주 정도 뭐 괜찮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좋아지는 것 같다. 그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반응을 하셨어요. 이 치료가 받고 난 다음에 한 4, 5주 지나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쓰담쓰담. 어떤 치료든 간에 정말 이것이 낫는다라고 한다면 why not? 정말 좋은 거죠. 해보면 좋고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졌다. 근데 나는 여전히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다. 어떤 환경? 인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변에 비빌 언덕이나 기댈 언덕, 누울 언덕들이 되는 대상들. 인생 초기부터 내 주변에 내 영역 안에서 기득권자들, 나를 관찰하는 관찰자들, 아니면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조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어떤 부정적이거나 좀 비판적이거나 비관적인 자극을 계속해서 받아오셨고, 현재도 그것이 진행형이라고 할 때, 그 치료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런 자극이 없었었죠. 인생 초기 태어나서 바로 우리가 물론 상실감을 갖죠. 엄마 뱃속에서 쏙 나오면서 이렇게 싹 안아주는 느낌, 그리고 그 안에 이게 따뜻하게 있던 느낌이 해제가 되면서 일종의 상실감을 느낄 수 있어요. 갓난아기도요. 갓 태어난 신생아도. 엄격히 말하면 태어나서 그때 바로 어떤 강보에 쌓여서 어떤 고아원 앞에 버려졌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외에 조금 더 성장해서 그런 외부에 좀 부정적이거나 좀 비관적인 그런 피드백이나 아니면 그런 영향과 자극을 받아왔을 수도 있죠. 5살 이후부터 몹시 여러 가지 작고 큰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힘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관계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근데 치료를 받았다. 좋아졌다. 좀 증상이 좋아졌다. 증상이 좋아졌어요. 증상이 왜 나빠졌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반복되고 지속된 어떤 좀 부정적이면서 힘들었던 좀 학대적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의 자극에 의해서 어떤 불균형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근데 이런 치료를 통해서 좋아졌다. 근데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재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이 치료를 받으셔도 돼요. 받으셔도 되고 좀 좋아졌다. 그런데 그 후에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아주 마치 어떤 대장정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 치료 요법으로 좋아졌다. 근데 거기까지 갈 때는 반복적인 어떤 자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적인 자극도 그럼 동시에 같이 없어졌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호르몬이나 뇌 안에 의학적인 기능들은 호르몬이 활성화되고 그 대뇌 피질이나 전두엽이나 뭐 이런 데 좀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서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5살 내가 어떤 자극을 받기 전 아까 조금 전에 예화처럼 그 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은 여전하거나 아니면 그 기억들이 머리 안에 해마 안에 뉴런이나 해마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 약한 존재, 인간이란 존재는 관계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존재예요. 쓰담쓰담.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계적으로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이렇게 된다. 라면을 끓일 때는 라면을 넣고 물을 넣고 찬물을 넣고 그 다음에 물이 끓을 때 스프를 넣는다. 이런 것처럼 사람의 뇌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공식처럼 수학처럼 어떤 결과는 수학처럼 나타나요.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이고
이해가 되시죠? 뭐 이과적인 부분도 있죠. 결과 증상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나타날 때. 그런데 그 과정은 매우 어떤가요? 그야말로 어떻게 뭐 이걸 나누자면 굉장히 인문학적인 무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석학들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래서 이론을 만들고 막 그러시는데, 그리고 상담을 뭐 심리 상담 그 석학들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환우분들과 내담자분들과 오랜 상담을 하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이론도 나와 있고 깨닫게 되죠. 뭘 깨닫게 될까요? 어떤 약은 한 방에 딱 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떤 걸 깨닫게 되나요? 인간이란 존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 세상에 독불장군이란 없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주변에서 저 사람 정말 냉철하고 정말 똑똑해. 그 독불장군이야. 독불장군 할만하지. 저렇게 뛰어난데. 리더십도 있고. 저 사람은 와 대단하다. 그런 분들도 뒷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에게만 보이지 않을 뿐. 그분들도 막 엉엉 울면서 그 그림자를 그 뒷그림자가 너무 아파서 누군가와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누군가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단 한 명의 멘토라도 존재한다는 거죠. 할 수밖에 없고, 하다못해 내가 뭐 엔지니어링 뭐 전공자다. 그러면 거기에 교수가 있죠. 내 전공에 대한 멘토죠. 적어도 그런 멘토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삶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누군가와는 소통이 돼야 되고, 소통이 끊어져서 고립과 단절을 수년 동안 이어왔다. 활달한 성격이야. 어떤 분은 되게 활달하셔. 굉장히 성격이 활달하고 뭐 재밌고 뭐 잘 지내세요. 근데 어느 날 고백할 수 있죠. 저는 사실은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우울증이 있어요. 그런 예화가 어디서 나오죠? 많은 셀럽들 중에서 뭐 코미디언이시고 개그맨이시던 분들 중 공황장애 있다고 커밍아웃 하시죠. 탤런트 분들도 그러시고 가수분들도 그러시고, 그분들이 정말 그 시청자들과 팬을 즐겁게 해주시고 또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막 뭐 쇼를 보여주기도 하고 노래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개그도 보여주고 그러시는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깊은 우울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죠. 우울증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냥 우울증이 아니고 우울증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것마다 또 약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정말 잘 도울 수 있는 정신의학, 건강의학과 의사분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고립과 단절, 진짜 겉으로는 웃고 얘기하고 막 할 수 있어요. 내면에서는 고립되고 단절됐을 수 있다. 어떻게 고립되고 단절됐을 수 있을까요? 그냥 얄팍하고 쉬운 예로, 누구에게도 속을 터놓은 본 적이 없다. 정말 내 마음의 핵심에 그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간에 이걸 뭐 털어놓은 적이 없다. 이럴 수 있어요. 베프가 있는데, 베스트 프렌이 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럼 그 친구에게 내가 정말 공황장애가 있고, 내가 공황장애가 왜 생겼냐면 잘은 모르지만 나는 좀 이렇게 지내왔고 이렇게 살아왔고 뭐 이런 일들을 겪었고, 이거 다 정말 어떤 분은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자, 고립과 단절은 처음에는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때, 체감할 때 주변에서 나를 고립하고 나를 단절했다라고 처음엔 느끼시게 되죠. 그쵸? 시간이 많이 흐르고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밖에서 나에게 고립과 단절을 시켰다라고 그게 느껴오시다가 그것이 반복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시도를 해봤던 것이 초등학교 때일 수도 있고 유치원 때일 수도 있어요. 정말 기억도 나지 않는 오래전에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뭐 학생 때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나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뭐 중학교까지 초등학교까지 이럴 수 있고 뭐 대학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뭔가 일상적으로 데일리 루틴에서, 일상의 어떤 그 루틴에서 돌아가는 어떤 그 스케줄 안에서
반복된 스케줄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됐을 수 있죠. 그런 학교나 뭐 어떤 직장 뭐 이렇게 이런 공간 안에서. 그래서 본인도 잘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뵙는 주변에 여러 인구들이 많죠. 여러 사람들. 정말 당당하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활동적이면서 잘 웃고 뭐 이런 누군가. 그분들의 뒷그림자와 뒷모습은 어떤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 행복해하는 다른 분들 보고 너무 좌절할 거 없다.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 문턱이 반드시 있고요. 뒷그림자를 다 가지고 계시고요. 지구상에 사는 200%의 사람이, 왜 200%라고 할까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힘들 때 왜 힘드신가요? 가장 여러분들이 막 이 공황발작 오면서 막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막 지나가고 휙휙 지나가고 잘들 막 웃으면서 막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난 지금 이게 뭔가 왜 나만 이러고 있나? 나만 좀 이상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서 많이 본 적은 없어. 나는 왜 이럴까? 자,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주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안에는 두 줄을 세워놓고 있다. 두 줄. 자, 어떤 줄이죠? 공황장애를 갖지 않고 있는 사람과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두 줄. 어떤 공황발작이 불안장애 안에 들어가죠. 불안장애 안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어떤 인간론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또 어떤 멘토와 주변의 환경의 인구들과 같이 잘 지내시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이죠. 인터랙션하고 영향을 주고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그거는 두 줄이 아니다. 한 줄이다. 이 세상에 모두가 줄을 서서 어디론가로 가고 있다고 칩시다. 아주 간단한 예로. 자, 그러면 두 줄로 서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줄로 간다는 거야. 한 줄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관계성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한 줄로 서서 가면서 앞뒤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도와주고 도움받으면서 그리고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나머지를 또 나누는 거로 합시다. 쓰담쓰담 축복합니다. 좋아질 수 있다. 괜찮다. 왜? 이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치료법을 사용하고 어떤 치료법을 적용시키고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어떤 기법으로 적용을 시키던 간에 여러분들의 고립과 단절을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고립됐었나? 내가 단절됐었나? 그 부분을 먼저 들여다봐 보세요. 네, 그래서 거울도 자주 보시고요. 거울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생겼었지. 옛날에 없던 점이 하나 생겼네. 주름이 생겼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어디가 그렇게 많이 힘들어서 아파서 정말 이렇게 공황 발작까지 일으킬 정도로 너는 그렇게 힘들었었지. 내가 돌아보지 못해서 미안해. 너를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 어려운 하나가 또 뭐가 있을까요? 물론 아프면서도 직장 생활 하시고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집 밖을 못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유가 뭘까요? 자주 말씀드린 불안과 우울을 갖고 계시다 보면은 어떤 증상이 있다? 조급증. 그리고 실제로 초조하고 긴장되고 막 이런 몸 안에 자율신경이 그런 이제 증상이나 나타내주기 때문에 뭔가 좀 차분히 이렇게 앉아서 뭘 집중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긴 힘들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의 도움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래.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된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어렵지만 해보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의 뇌가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처방약만 먹어서 처방약도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어느 날부터 더 집중하기 시작하고
너가 이렇게 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너는 왜 이래 지금? 응? 바보같이 뭐가 어디가 부족해서 이렇게 공황 발작까지 가고 이렇게 약을 먹고 있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한 줄이라 그랬어요. 한 줄로 서서 가고 있다 우리는. 너가 이럴 만하지. 너가 힘들었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나 애썼다. 수고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을 알아봐 주셔야 돼요. 아, 정말 소중한 존재고 귀한 존재.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을 해서 소중하고 귀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귀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거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연구한 오랜 실험 끝에 나온 결과이기도 하고요. 쓰담쓰담 치료를 받아보시되 여러분의 고리각 단절을 끊기 위해서 그것에 한 발걸음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맞는 전문 심리 상담사를 찾기 위해서 발품을 판다. 자, 사람들이 여러 기질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정말 인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기억해 보세요. 심지어는 뭐 유아원 영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막 3살 때 기억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억날까요? 어쩌면 그것이 트라우마였을 수도 있으니까. 트라우마라는 게 뭔가요? 그냥 상처받는 거, 놀라는 거, 그거 이상이죠. 충격이에요, 충격. 그런 선생님, 이런 선생님, 저런 선생님 다 있었듯이 심리상담 전문 치료사도 마찬가지고 정신의학과 의사분들도 다양한 기질의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괜찮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신의학과 의사도 마찬가지고 전문심리 상담사, 치료사도 마찬가지고 만나셔서 이게 좀 약간 불편하고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바꾸시면 돼요. 이제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심리적인 것이 적용될 수 있어요. 뭐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돌보고 신경 쓰고 살아왔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늘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방법을 결정을 해왔던 사람들이랄지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좀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의사나 심리치료사를 만났는데 그리고 그 분들이 힘들 수 있죠. 근데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대화를 하려고 그랬을 때 제가 이런 부분이 힘든데 그런 얘기들이 소통이 될 수 있어야 되죠.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꿔도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이게 번역이 조금 약간 이상해요. 성격장애라고 하는데 좀 약간 부정적으로 들리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성격장애라고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름을. 성격적으로 약간 가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경계성 인격장애, 경계성으로 약간 가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자개성 장애나 뭐 여러 가지 레벨을 갖고 계신 분들은 끊임없이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를 바꿀 수도 있어요. 내담자나 환우의 내면에서 오는 거지요, 사실. 그럴지라도 바꾸고 싶으실 때는 바꾸셔야 돼요. 바꾸면서 어느 순간에 이분과 계속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나타나요. 그분들과 계속 해나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식 무의식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해나가다가 어떤 마음에 꺼리낌이 생길 때 이것이 의사나 상담사에게서 온 꺼리낌인지 내 안에서 온 것인지를 그거를 인식할 수 있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쓰담쓰담 축복합니다. 좋아질 수 있고 지금은 이런 계절이다.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돌아보지 않고 뒤로 던지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을 마주보고 쓰담쓰담 해주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아픈데 왜 아프냐가 아니라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었지. 그래 너무 힘들었지 이렇게 해주시면서 쓰담쓰담 좋아질 수 있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쓰담쓰담